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애터미 사업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해서 가끔 강조를 하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존버 정신을 가지라고. 예. 아주 엄청나게 고상한 정신이거든요. 혜민 스님이 이회수 작가하고 그 대화하는 중에 혜민 스님께서 이회수 작가에게 요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회수 작가가 그것은 존버 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혜민 스님이 그게 무슨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고상한 정신이죠. 끝까지 버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성공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중간에 그만두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존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죽기 살기로 덤비려고 그러는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가 항상 제일 문제예요. 왕년에. 지금 몇 분 계시다는 걸 내가 또 들었어요. 왕년에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2천 몇백 원짜리 치약을 팔러 가니까 쪽팔리기 그지없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몇 억 가지고 썼는데, 그거 왕년 얘기입니다. 왕년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앞으로 무슨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왕년이 뭐 밥 먹여줍니까?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을 들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여기 오신 본전을 뽑으신 거예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거든요.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칼럼에, 신문 칼럼이나 잡지 칼럼에 이 제목으로 칼럼이 나갑니다. 여기 혹시 오실 때 합리적 절차와 과학적 분석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위해서 여기를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횡재를 세렌디피티라고 그럽니다. 또는 우연한 발명이나 발견 또는 생각지 않은 행운, 이것을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옛날 아라비아에서는 스리랑카를 세렌디프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거기에 지아페르라고 하는 국왕이 있었는데 여기에 똑똑한 아들 왕자 3사람이 있었어요. 이 국왕은 왕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완성을 했고 왕자들은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교육이 다 끝나고 이 지아페르 왕이 왕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교육이 다 끝났으니 나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해라. 그런데 새 왕자는 거절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 덜컥 받았다가는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부왕께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부왕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속으로는 기뻤으나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가지고 새 왕자를 영토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왕이 이놈들이 지금 왕국 내에서 그 나라 최고 스승에게, 현자에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 쫓아냈어요. 이 새 왕자가 방랑을 하다가 어느 날 낙타의 자국을 보게 됩니다. 낙타의 흔적을 보게 되는데 낙타의 흔적을 보고 새 왕자는 이 낙타가 어떤 낙타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낙타는 한쪽 눈이 멀었고 이가 빠졌고 한쪽에는 꿀단지, 한쪽에는 버터단지를 싣고 있고 발 하나는 절고 있고 그리고 낙타 위에는 임신한 여자가 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마침 어떤 낙타를 잃어버린 상인이 낙타 못 봤냐고 해서 새 왕자가 이러이런 낙타가 아니냐, 그걸 정확하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상인이 요놈들이 틀림없이 도둑놈이다. 내 낙타를 보지도 않고 내 낙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베라모 황제라는 분에게 끌려갑니다, 궁정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낙타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낙타를 정확하게 아느냐. 그래서 새 왕자가 설명합니다. 길 오른쪽과 왼쪽에 한쪽은 아주 풀이 잘 자란 연한 풀이 있고 한쪽은 잘 못 자란 그런 풀이 있는데, 잘 자란 풀을 놔두고 잘 못 자란 풀을 뜯어먹었다는 것은 한쪽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뜯어먹은 풀자국을 보니 풀자국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이빨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발자국 3개는 명확하게 찍혀 있는데 발자국 하나가 질질 끌린 거 보면 그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꿀단지 버섯단지는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는 개미가 들끓고 있고 한쪽에는 파리가 들끓고 있는 거 봐. 개미가 들끓는 데는 꿀이 녹아서 흘러서 그렇고 파리가 들끓는 데는 버터가 녹아서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꿀단지 한쪽에 버섯단지를 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신한 여자가 타고 있다는 걸 아느냐? 낙타가 무릎을 꿇은 자국이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축한 흙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봤더니 성욕이 돋구는 것으로 봐 여자 오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손바닥 자국이 하나 있는 걸로 봐 이 여자가 이를 다 보고 일어날 때 한쪽 손을 짚었다는 것은 몸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침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잃어버린 낙타가 사막에 헤매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라모 황제는 세 형제에게 한 상금을 내리고 자기 고문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책이에요. 세렌디피티라는 책이 나왔죠. 요 호레이스 월폴이라는 영국의 작가인데, 영국의 작가가 아라비아에, 그 당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소설에 쓰면서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흔적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낸다. 그래서 이걸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말에 따서 이와 같이 아주 우연한 행운, 그리고 뜻밖의 발견, 또는 호박이 넝굴채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것을 나는 세렌디피티라고 말을 만들겠다 하는 편지를 자기 친구한테 보냈어요. 호레이스 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뒤로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발견 또는 뜻밖의 행운 또는 뜻하지 않은 횡재, 이것을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과학사라든가 인간의 삶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행운이냐 아니면 노력이냐, 요 문제예요. 행운이냐 아니면 노력이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특히 과학사에 굉장히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운과 노력의 결합이다. 행운과 노력의 결합이다. 행운이 없어서도 안 되고 노력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근데 그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운이라고 그러는데 동양에서 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움직일 운자거든요. 움직일 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은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move.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뿐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이게요, 쇠똥에 미끄러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우연히 미끄러진 거예요. 그때 하필 이뿐이가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 타임이 1초만 늦어도 안 돼요, 치마 밑으로 넘어지려면. 이거 세렌디피티예요. 이게 행운이란 말이에요, 행운. 그런데 그 행운을 어떻게 이제 자기의 성공과 연결시키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특히 이 시간에는 역사, 과학, 그리고 경제, 또 인간 문제까지 모두 광범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인데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아주 세렌디피티의 전형입니다. 이 사진 작가는 요 백로를 보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사진을 현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딱따구리란 놈이 이놈을 등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이게 찍혔어요. 굉장히 우연이란 말이에요. 사진 작가는 요 두 개를 보고 찍은 게 아니고 요 백로를 보고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을 해보니까 요놈보다 더 귀한 딱따구리가 여기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세렌디피티는요, 인공적으로, 즉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과학적 발명은요, 거의 우연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히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노벨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나는 운이 좋았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운이 좋았어요.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도 세렌디피티입니다. 그 신대륙 발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인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오른쪽에 그가 서인도 제도예요. 그거 인도 아니거든.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아르키미데스의 부력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이게. 자, 각골문. 각골문 아시죠? 은어라는 곳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새겨진 점판입니다. 점판. 이것이 한자의 원형이에요. 이게 은나라, 다시 말하면 상나라인데, 상나라, 나중에 은나라가 되는데요. 은나라가 있었던 나라냐, 없었던 나라냐. 그래서 이게 전설의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인 은어에서 요 골편이 발견됐는데, 요게 은나라 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요 거북 등을 구워가지고 여기에 금 나가는 걸 보고 점을 친 건데, 여기 기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점을 친 거냐. 왕이 오늘 어디에 가서 시찰을 하는데 시찰을 해도 좋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역사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만 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 약 5천 개 정도가 해독이 됐고, 그 중에 1,500개 정도가 정확하게 해독이 돼서 한자의 기원, 그때의 역사, 그때 왕이 어떻게 이어졌고 하는 게 다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그 다음에 서경에 이 기록이 있어요.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게 아니고 약재상들이 여기서 이 뼈다구를 파다가 한약재로 팔고 앉아 있었어요. 용골이라 그래가지고, 용의 뼈다 그래가지고. 근데 금성문학자가 보니까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은대 역사 기록물이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과학적 추론을 거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이게 동양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지금 각골문과 오늘날 현대 한자의 비교인데, 이런 글자를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 이게 각골문입니다. 진시황릉 병마용갱,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병마용이라는 것은, 병은 사람 병사고 마는 말이니까 용은 인형입니다. 인형. 흙으로 만든 토용, 그러면 흙으로 만든 인형,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력가가 죽으면은 그 부인이나 종들을 순장하죠. 같이 묻어 죽여요. 그런데 그게 점점 사람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옛날 전통은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묻은 게 아니라 목각이라든가 흙으로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묻어줬어요. 이게 이게 용이에요, 용. 그런데 진시황능의 병마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시황능은 발굴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안 한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병마용만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각각 하나하나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병사들의 실물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인종들이 덩치가 얼마나 됐고 갑옷을 뭘 입었고 하는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네스코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파고 있어요. 파고 있는데 앞으로 다 파는데 10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년 팠거든요. 40년 파는데 일부를 팠는데, 이게 지금 기술이 덜 발전해가지고 파는 바람에 원래 전부 칼라로 돼 있었는데 햇빛에 노출되자마자 몇 초 만에 칼라가 다 달아났답니다. 놀래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시황능에는 지금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진시황능이 어디에 어떻게 생겼다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진시황 봉기에 보면은
여산에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시황 이 관이 있는 데는 도구를 막기 위해서 깊이 파들어가서 양자강과 황하처럼 주위에 수운이 돌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만드는데 37년이 걸렸다고 돼 있고, 마지막에 70만 명을 동원해서 팠다, 그리고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온갖 금은 보화, 그리고 너가 도구를 막기 위해서 사람이 묘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70만 명의 인부와 기술자들이 만약에 밖으로 나오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오기 전에 묘문을 닫아서 전부 생매장했다는 기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에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찾아냈느냐? 천만의 말씀. 어떤 농부가 자기 집 앞에 우물 파다 발견한 거, 이거. 우물 파다 보니까 무슨 이게 병마용 이런 게 하나 튀어나오거든?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신화사통신 기자에게 얘기하고, 기자가 인민일보에 보도하면서 이게 뭐야 하고 파보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것이 정확하게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시황등이다 하는 게 알아낸 거예요. 우연히 찾아낸 거예요. 그거 우연히 학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농부가 자기 집 앞에 우물 파다만 찾아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게 나옴으로써 그 당시에 병제, 그 당시에 옷, 갑옷, 인간의 덩치 몇 살이나 살았느냐, 장군은 무슨 복장이고, 진시황의 군대 편제는 어떻게 됐고, 전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당시 이 전쟁이 전차전이었어요. 전차가 어떻게, 배너란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배너가 타고 다니는 게 전차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그 전차, 그 다음에 이 노자의 도덕경에 들어있는 이 수레바퀴 모양, 그것이 노자의 도덕경에만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놨고, 요것만 가지고도 중국은 관광상품으로 아주 무지무지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아르키미데스의 유레카, 요거에 대해서는 히에로 왕이 금관을 만들라고 금세공사에게 줬어요. 근데 금관을 만들어 왔는데 히에로 왕이 요 자식이 내가 준 금을 가지고 금관을 만들었는지, 여기다가 어떤 굴이나 은을 섞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아르키미데스에게 당신이 한번 이게 순금인지 그게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알아봐라. 근데 그 당시 무슨 분석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미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르키미데스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는 공중 목욕탕이 많았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알아냈어요. 아니,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자기 몸이 가벼워져. 그렇죠? 가벼워지고 자기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친 게 유레카입니다.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 기록에는, 로마인이 쓴 기록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옷도 안 입고 집까지 뛰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말이야. 얼마나 바쁜지.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주신 금하고 이 왕관하고를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금이 아니다, 은이 섞였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여기다 금덩어리를 달고 여기다가 이 금덩어리하고 같은 무게의 왕관을 달면은 이쪽이 부피가 커지면은요, 이쪽이 부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울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금 말고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물체는 비중이 있어요. 비중의 기준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 1기압에서 4도씨의 물 일정량, 1세제곱센치든 1세제곱미터든 일정량, 요 무게하고 요 무게를 1로 칩니다. 그것과 똑같은 부피의 어떤 물체의 무게의 비율을 비중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죠? 물이 1.000인데 요것보다 비중이 낮은 것은 물에 뜹니다. 0. 얼마. 이게 더 가볍다는 얘기야, 이게. 물보다 가볍다. 그런 말 쉽게 말해서. 이것보다 비중이 큰 것은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금을 보세요. 금의 비중이 19.3이니까 금은 물보다 19.32배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부피에서. 그런데 은은 어떻게 됩니까? 은은 10.50밖에 안 되니까 금과 은이 똑같은 무게가 되려면 은의 부피가 커야 돼요. 그렇죠? 은덩어리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은으로 왕관을 만들면 왕관의 부피가 커져요. 무게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부력이 커져서 한쪽으로 기울게 돼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지금 비중이 제일 큰 게 이리듐이라는 게 있던데, 백금, 금 이쪽으로 올수록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쇠를 봅시다. 철이 7.860이니까 쇠는 물보다 7.86배 무겁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어떻게 됩니까? 2.7배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걸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밖에 안 되니까 무게가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만약에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쇠 같은 강도나 또는 성질을 갖게 한다면 공업적으로 엄청나게 좋죠. 자, 요게 비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지금 물리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 비중이라는 문제, 그리고 부력의 원리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 찾아낸 거예요. 목욕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거예요. 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여러분들이 어떤 석류를 씹는 생각을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온다. 그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중에 석류를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은 침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꼬맹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석류 먹어볼래? 그러면 그게 뭔데요? 침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조건반사, 이 양반은요 생리학자이지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요 조건반사라는 걸 발견하면서 심리학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른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파블로프는 러시아 생리학자인데 조건반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리학자니까 인간의 뇌의 뇌신경이 어떻게 우리 몸의 행동과 연결되는가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와요. 그렇죠? 침이 나옵니다. 요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이건 선천적으로 아주 생득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침이 나온다. 이걸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음식을 천하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음식을 넣으면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걸 실험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개를 가지고 음식을 주면은 여기서 침이 나오면은 여기서 기록계에 침이 무슨 음식을 얼마나 주면 침이 얼마나 나오는가 요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온다는 것은 파블로프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뇌의 뇌신경과 뭔가 우리의 몸에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연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파블로프는 아니 음식을 넣으면 침이 나와야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 조수만 봐도 이 개가 침을 흘려. 이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실험 실패. 아니 음식을 넣어서 무슨 음식에서 침이 얼마나 나온지를 지금 조사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조수만 봐도 침을 흘려. 여기까지가 세렌디피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이 재수없어. 그러고 말 텐데 파블로프는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자기가 연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야. 어떻게 음식도 안 주는데 조수를 보고 침을 흘리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수가 아니면 어떨까.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수를 보면 이미 침을 흘리기 때문에 요건 지금 요 조수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신호, 시그널을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요 메트로놈 있죠? 음악 하시는 분들 알죠? 딱딱딱딱 요걸 가지고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면은 여기서 밥이 쏙 나와서 이놈이 먹도록. 사람은 전혀 안 나타나고. 그래서 몇 번 했더니 이 자식이 나중에는 메트로놈 소리만 나도 침이 나와. 나중에는 이제 이것 봐라. 종을 가지고 종을 이렇게 울리고 먹이를 줬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으면 이 자식이 침을 내. 별걸 가지고 몽땅 실험했어요. 전등을 가지고 전등을 팍 켜면 음식을 줘. 먹으면 다 꺼버려. 나중에는 불만 커져 이놈이 침을 흘려. 그런데
요 전기불과 입에 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기불 켜진다고 침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학습 과정, 훈련 과정을 거치면 전기불만 켜져도 침이 나오게 된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사 또는 반응, 리스판스 또는 리플렉스를 한다. 이걸 파블로프 조건 반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개가 침을 흘리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구. 이게 발표되자 생리학계, 심리학계가 팔칵 뒤집혔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느냐? 인간. 개를 가지고, 근데 이걸 흰쥐를 가지고 실험하고 원숭이 가지고 실험하고 각각 시간을 달려고 했는데 전부 똑같아요. 똑같으니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실험하니까 똑같아. 그럼 뭐냐면은 인간도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어떤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자가 될 놈 따로 있고 머리가 좋은 놈 따로 있고 뭐 성질 고약한 놈 따로 있고 뭘 무서워하는 놈 따로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도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뭔가 리스판스가 나타난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열한 실험이 계속돼요. 인간의 맨 처음 적용한 사람은 요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천적인 특성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안 급하고 어떤 사람은 무대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어떻고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학습되어서 그렇다 하는 걸 증명해냅니다. 리틀 엘버트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는, 지금 같으면 이 실험 못합니다.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1살 된 엘버트라는 어린애에게 흰쥐를 줬어요. 근데 11개월 된 어린애들은요, 그것이 흰쥐인지 거문인지 몰라요. 뱀인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흰쥐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 엘버트가 좋아해. 그래서 흰쥐를 좋아한다. 흰쥐에 공포가 없다. 굉장히 잘 가지고 논다 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어떤 실험을 했냐면 흰쥐를 줄 때 옆에 있는 우리 같으면 징이죠. 징을 꽝 쳐가지고 애기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흰쥐를 줄 때마다 징을 쳐서 깜짝 놀라게 만드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는 흰쥐만 봐도 깜짝 놀라서 울어요. 계속 울어,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흰쥐를 좋아하더니 흰쥐를 받자마자 징을 쳐서 놀라게 하니까 울어. 나중에는 흰쥐만 봐도 울고 산타크로스 흰 수염만 봐도 계속 우는 거야. 애가 이것이 증명되면서 봐라. 인간이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도 언젠가 그것이 학습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 무대 공포증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증명해내요. 언젠가 누구에게 무대에 올라가서 비난을 받았다거나 또는 뭔가 자기가 실수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무대만 올라가면 덜덜덜 떨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걸 했느냐? 이것이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에게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걸 고칠 수 있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이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 우연히 파블로프의 그게 나오면서 노벨상으로 이어지고 전부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파블로프가 그 실험을 했을 때에는 개가 몇 번의 경험을 거쳐야 그것이 학습된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의 경험인데 실험을 해보니까,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심리학자 실험을 해보니까 그 혐오감이 그 혐오 물질과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제 사과를 먹고 배탈이 났어. 배탈이 났어. 그러면 그 뒤부터는 사과를 안 먹는다 이거야. 사과만 보면 배가 아파.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사과 때문에 배탈이 난 게 아니라 이질병이 돌아가지고 배탈이 났다는 사실을 밝혀졌어, 과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과를 안 먹는다. 이 현상이 밝혀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어떤 무엇 때문에 어떤 인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면은 그 뒤로 계속 그걸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싫어한다. 계속 싫어한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해터미는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내 안 할란다고. 그게 혐오감이에요. 혐오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행동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각인되어서 혐오감을 나타냈다면은 그것도 학습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그 사람이 배려하는 행동, 자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행동을 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자레인지 다 쓰시죠? 전자레인지 만든 분입니다. 이 양반한테 여성 해방은요, 하늘 보고 주먹질한 놈들이 여성을 해방을 시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해방시켰어요.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군에 들어가서 무선통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군을 제대하고 레이시언사라고 하는 미국의 굴지의 군수업체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거기 군수업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진공관이죠. 진공관인데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발사돼서 레이더에 장착하는 군용 레이더에 장착하는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발신 장치를 만드는 그 공장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갔는데 배고프면 먹으려고 초콜릿을 꺼내보니까 이놈 초콜릿 다 녹았어. 다 녹아버렸어. 거기까지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초콜릿이 녹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따뜻해서 제수대가리 초콜릿이 녹았네 이거. 내 몸에 넣어서 녹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퍼시 스펜서는 이거 봐라. 실내 온도가 초콜릿이 녹을 온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녹을 온도가 아닌데? 이게 뭔가 그 당시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온다는 사실은 잘 몰라.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자기 위해서 옥수수를 갖다가 자기가 서 있던 곳에 놨어요. 놨더니 순식간에 옥수수가 팝콘이 돼하고 전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뭔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 귀신이 있든지 하여간 뭔가 있다 이게 막 날아가는 거야. 그 이튿날 달걀을 갖다가 자기가 서 있던 곳에 놨어요. 달걀이 요동을 치더니 요동을 치니까 같이 있던 동료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 귀신이야 뭐야? 보다가 달걀이 튀어가지고 동료는 그냥 얼굴에 뜨거워서 난리 법석인데 퍼시 스펜서는 유레카 알았다. 틀림없이 이 마그네트론 전자파하고 요것하고 관계가 있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관계가 있다. 그래서 1945년입니다. 이때 이 사람 나이 52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2년간 연구해서 레이시언사에서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나옵니다. 요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은 쓸 수가 없어. 키가 제 키보다 더 크고 무게가 한 350kg. 그다음에 가격이 그 당시 $5,000니까 노동자가 1년 내내 봉급 다 모아도 $5,000가 안 된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부 기관이나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레스토랑을 썼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레이시언사의 부사장이 되고 선임 이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초콜릿 녹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연히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여기까지는 세렌디피티예요. 그 뒤로는 완전한 노력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왜? 특허를 받았거든요. 이 양반이 받은 특허가 300개니까 300개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이름 자체를 아예 퍼시 스펜서로 붙여버렸어요. 그 회사에서는 왜냐하면은 52세가 돼가지고 왜 초콜릿이 녹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생산성 혁신을 했겠어요. 퍼시 스펜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이 공장에서 하루에 마그네트론 진공관을 17개를 만들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17개를 만들어서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 이 양반이 공정을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6,20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 양반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못 다녀서 숙부 밑에서 커가지고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죽어라고 공부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 해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군에 들어가서 이게 전자파가 뭐냐, 전기가 뭐냐, 전자가 뭐냐 자기가 하는 일에 그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요게 그 회사에서 만든 토마호크 미사일이에요. 노벨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죠. 지금 노벨상은 모르시는 분 없죠? 노벨 다이너마이트도 원래 자기 아버지가 폭약 공장을 했어요.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폭약이 있죠. 그건 조금만 움직여도 터져버리거든요. 액체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이거 공장 짓다가 자기 동생 죽었고 자기 조수 4명 죽었어요. 폭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고체로 만들면 안정적이다 하는 걸 알아냈는데 고체로 만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나무통에 넣어놨는데 그 제수대가리 없이 나무통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땅으로 흘렀는데 이제 굳어 있어. 아, 이것 봐라. 이거 뭐 때문에 굳었지? 자기가 그렇게 고체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었는데 나무통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흘렸는데 그게 고체가 돼 있어. 그래서 그 흙을 조사해 보니까 규조토라고 하는 흙이야. 우리나라에 무지무지 많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특허를 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온갖 데 유럽의 공장을 만들어서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무지무지 벌어버린 거예요. 무지무지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에 구멍 안 뚫어졌으면 이게 못 벌어요, 이게.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고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구멍이 뚫어진 거죠. 그래서 노벨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재산을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 기증하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라. 그래서 노벨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노벨상은 그 통에 구멍 뚫어지면서 나온 거야. 그렇죠? 구멍이 안 뚫어졌으면 그게 안 나와요, 지금. 일본 시라카와 히데키. 이 양반요, 일본이 무지무지한 강국인 게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 두 사람을 이끌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노벨상을,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아주 우연 중에 우연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 인터뷰가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 양반이 대학에서 이제 통상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내거든요. 그래 누가 어떤 논문을 쓸 것인가 하는 걸 대충 결정을 해요. 그래야 중복이 안 되니까. 제비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에 걸렸어,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노벨상을 안 껴준 거예요. 노벨상을 안 껴줬어요. 그래서 일본 공업대학, 도쿄 공업대학의 조교수로 있을 때 거기 한국 유학생이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러이런 물질을 화합해봐라. 물질을 화합해라. 섞어라. 그래서 이걸 지시를 해줬는데 이 학생이 넣으라는 것에 1000배를 넣었어. 1000배를 넣고 보니까 아니 이상한 게 나왔어. 시커먼 게 나와야 되는데 하얀 게 나왔어요. 거기가 세렌디피티. 이상한 게 나온 거야, 이게. 그게 2배도 아니고 1000배를 넣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제 노벨상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게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그게 플라스틱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의 맥더미드 요 양반이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데 그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인데 마침 일본에 왔다가 시라카와 교수가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1000배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 3사람이 플라스틱의 전기가 어떻게 통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걸 완성해서 논문을 내므로써 그게 노벨상을 주게 됩니다. 이 논문이 나옴으로써 세계는 화학자들은 깜짝 놀래요. 앞에서 봤듯이 비중이 플라스틱이 1.2밖에 안 되는데 철은 7.8이에요. 그러면 플라스틱에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쇠보다 6분의 1, 7분의 1의 무게로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교수가 1000배를 넣으라고 한 건지 그 단위를 잘못 읽어가지고 학생이 그렇게 된 건지 아직 안 밝혀졌대. 모른대요. 누가 잘못을 한 건지.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모른대.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 받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순전히 행운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운 때문에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옆에 계시는 분이 완전히 이게 합리적 절차와 지금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지 우연히 앉아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거의 우연히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구화 신고 이제 등산화 신고 오신 분들 전부 우연히 왔거든요. 또 그렇게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차비까지 대준다고 그러니 밥값도 준다고 그러니 아이고 믿져봤자 본전이다. 이렇게 오신 분 우연히 왔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오신 분들은 전부 잡종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공공조직이든 민간 조직이든요, 어떤 조직에는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대충 압니다. 자격 요건이 주어지거든요. 나이는 얼마, 학력은 뭐, 전공은 뭐, 스펙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면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딱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눈 달리고 코 달린 물은 다 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잡종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잡종 강사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동선동봉 금혼을 한 게 서로 종이 다른 종끼리 결합하면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면역성도 강하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패션 이 모델 전문가들이 차세대 유망 패션 스타, 패션 모델을 찾는데 파리라든가 뉴욕의 패션 이 전시장을 가지 않고 패션 발표장을 가지 않고 역사 공부를 먼저 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역사 공부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장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또 여러 번 받았느냐, 이놈한테 받고 저놈한테 받고, 거기에 잡종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머리가 좋은 아가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타임스에서 그걸 조사해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터미가 잡종 강세를 볼 수 있다. 왜? 많은 경험이 결합된 거예요. 많은 경험. 일반적으로 같은 종끼리 결합하면 거기서 열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생각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학력, 경력, 스펙이 다르면은요,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잘못하면 오합질이 되고 잘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행운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걸 꼭 신을 대비한 게 아니고 기회라는 게 이렇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잘 봐요. 이게 지금 카이로스인데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기회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발가벗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앞머리는 이렇게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렇죠? 앞머리는 머리가 길다는 것은 기회가 네 앞에 왔을 때 빨리 움켜잡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일단 기회를 놓치면 머리 뒤에는 대머리니까 당신은 잡을 수 없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요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쫓아오면 금방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닥친 기회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 저울로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칼같이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잡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칼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양반인데요. 이 양반이 뇌신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천재와 비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업적 또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만 시간 이상 연습해야 된다. 그걸 발표를 했어요. 1만 시간 이상 발표. 이것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인터뷰를 내용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독일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플로리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독일 음악 아카데미 5살에 음악 영재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20살 되는 이 학생들을 이제 졸업이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교수들과 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바이올린 연주자들인데 이건 세계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냥 잘하는 편이다. 그리고 나머지 C그룹은 음악 교사를 바라고 거기 들어간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각 연습을 얼마를 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뭐 제법 잘하네. 이것은 8,000시간.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2,000시간의 연습의 차이가 하나는 탁월한 능력, 하나는 뭐 그저 잘하네. 그리고 나는 음악 선생이 꿈이야 한 사람들은 4,000시간 연습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말이야.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음악 실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 아무 관계가 없고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럼 도둑놈은 어떻느냐?
하는 걸 조사하면 도둑놈도 역시 1만 시간 이상 도둑질을 해야 아주 탁월한 도둑놈이 된다는 걸 찾아냈어요. 이거 에릭슨 교수가 찾아냈어요. 둘이 대결하고. 그래서 에릭슨 교수가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 하면은 당신이 천재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당신을 천재로 만들고 바보로 만든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당신의 일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그 모양 그 꼴인 게 체계적인 훈련, 체계적인 교육, 그 다음에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시려고 하면요, 이런 교육, 체계적인 스폰서의 조언, 자기의 땀, 이게 결합이 돼야 되지. 난 알만큼 알아. 알만큼 안 놈 치고 잘하는 놈 내가 한 놈도 못 봤어요. 왜? 체계적인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그건 5년이 아니라 1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세렌디피스, 이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우연히 애터미의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만 봤겠냐고 말이에요. 뉴턴도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누구도 봤는데 뉴턴은 왜 떨어질까를 생각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거 제목이 1만 시간의 법칙 실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회사의 사진작가인데 자기 휴가 때 애인하고 골프를 치는데 애인이 골프를 그렇게 못 치냐고 핀잔을 받아가지고 이거 사람 개망신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나도 1만 시간의 법칙이 맞다면 나도 PGA 선수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PGA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는 200명이랍니다. 200명인데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아마추어 골퍼가 있는데 그 중에 200등 안에 든 놈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나이가 30이에요. 30인데다가 골프라고는 쳐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PGA 투어 선수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1만 시간, 2016년까지 PGA 들어가겠다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자, 이걸 지금 누가 지도하고 있냐 면 아까 전에 안데르스 교수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그랬어요. 네가 암만 네 개폼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1만 시간을 투입하되 반드시 전문 코치와 그 다음에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너는 1만 시간 연습하면 PGA 투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30살에 연습해가지고 PGA 투어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기 지금 성과가 나오죠. 그동안 2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보통 놈은 아니죠. 2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달아해진 골프화 수가 8개니까 얼마나 연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는 2016년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지만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못 할 게 없다. 그러면. 자, 애터미 사업과 세렌디피티. 바로 세렌디피티의 전형이에요. 우연히 어디 갔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전부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행운은 우연에서 오지만은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공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과거는 어떻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의 인력 자원과 비교해서 1대1로 경쟁을 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류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굉장히 엑설런트한 사람들이에요. 1대1로 경쟁해서 결코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1000일 1000만원 작전을 하는데 이건 3년 만에 1000만 원을 저축하자가 아니고 3년 후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 근무해도 3년 후에 월급이 1000만 원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건 진짜로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안 돼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왜? 앞에 사람들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증거가 돼요.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성수의 법칙, 배가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공명 때문에 가능해요. 공명 때문에 가능해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요게 동시에 공명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 똑똑해서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뛰다 보면 같이 망해요. 자, 그러면 공명이 뭔가? 여기에 워싱턴 시애틀에 우리 지사가 있죠? 시애틀에 이게 타코마 해협이 있습니다. 요 다리입니다. 요 타코마 다리예요.
타코마 다리가 1940년 무너졌는데요. 이게 그 당시 토목 기술로서는 세계 최고였어요. 이게 무너질 리가 없는데 초속 50m, 80m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했는데 초속 19m, 다시 말하면 미풍에 무너져 버렸어요. 미풍에 이것이 요동을 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 당시 과학자들이 크게 놀랐어요. 우선 무너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공명, 리소넌스라는 걸 찾아냅니다. 요 다리인데요, 요게 트위스트를 시작했어요. 트위스트를 시작하더니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요게 지금 타코마 다리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왜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여기가 지금 타코마 다리, 해협이고요. 설계자입니다. 네, 설계자들입니다. 네, 다리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스팬을 가지고 있는 다리다. 네. 자, 근사하게 개통식을 합니다. 자,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센 바람이 아닙니다. 근데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리가. 네, 출렁거리기 시작하죠. 마치 쇠로 만든 다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요게 진폭이고요. 이게 주파수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바람이 불어가면 이것이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여기서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리가 트위스팅을 시작합니다. 네, 요겁니다. 네. 자, 요게 공명이에요. 그러면 공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네 타기가 공명입니다. 그네가 멈추는 순간에 가만히만 밀어줘도 계속 높이 올라가요. 같은 주파수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테크노마트, 작년에 테크노마트가 흔들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대피하고 야단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와서 부실공사냐 아니냐.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그 다음에 건축학회에서 조사해보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부실공사가 아니다. 근데 왜 흔들렸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명이라는 것을 우리 건축학회 교수들이 밝혀냈습니다. 12층에 체육관이 있었는데 태보 헬스장이랍니다. 태보 해보신 분 있죠? 태권도하고 권투를 합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명이 했어요. 10명이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 10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코치가 바뀌어가지고 그날 처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10명을 데리고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예요. 10명이. 자,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걸 알아내고 이 두 개를 사진을 동시에 비쳤어요. 12층 그리고 20층 이상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모양을. 처음에 발을 맞추지 말고 아무렇게나 그냥 운동을 해봐라. 그랬더니 진동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발을 맞춰서 해봐라. 진동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든 물체에는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고유 진동수가 있고 이것도 고유 진동수예요. 징을 땅 때리면 어떻습니까? 왕 울리죠. 이렇게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건물에도 그 건물에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고유 진동수는 물질에 따라 물체에 따라 두께, 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도 고유 진동수가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이렇게 하나 둘 하는 게 2.7Hz였어요. 그런데 건물 20층 이상이 고유 진동수가 2.7이었어요.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느꼈어. 왜 못 느꼈냐면 요 체육관의 고유 진동수가 10.10이어서 10. 스톱하니까 딱 멈췄단 말이에요. 이게 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힘이라도 합해지면 커진다. 합해지면 커진다. 같은 목소리를 내면 엄청난 파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줄다리기 할 때 왜 깃발 들고 응원하는데 영차 이렇게 합니까? 주파수를 같이 당기라는 거예요. 근데 들쭉날쭉으로 지 힘세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당기면은 그건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주파수가 작용하면 크게 돼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애터미의 시너지 효과가 그겁니다. 각자의 힘은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면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공명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라디오도 전부 공명 현상이고, 라디오 채널을 돌린다는 것은 저쪽에 방송국에서 보내는 주파수하고 이쪽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딱 맞으면 소리가 딱 나도록 돼 있어요. 같은 목소리로 내서 이게 유리의 고유 진동수와 같아지면 유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산에 가서, 눈 덮인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메아리에 의해서 눈의 고유 진동수와 같아지면 눈사태가 나도록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같은 목소리, 그 고유 진동수 이렇게 합해지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파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군대가 행진할 때 다리 위에서는 발을 못 맞추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다리 위에서 행진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면서 프랑스 군대가 한 200명 죽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명이었어요. 발 맞춰 걸어가니까 하필 재수 없이 그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이거 걸어가는 속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바로 애터미 사업과 공명입니다. 우리가 공명을 하지 않으면요 개인의 파워, 개인의 능력, 캐패시티를 가지고는요 천일, 천만 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1,000일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공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전부 각계약진하고 있고 내가 알 만큼 알아 그따구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집에서 지금 방콕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 결론적으로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항상 배고픈 것처럼 갈망하라. Stay foolish, 바보처럼 행동하라. 왜 스티브 잡스가 Stay clever 하지 않고 영악하게 행동하라 하지 않고 Stay foolish 그랬을까요? 영악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Stay foolish 한 것은 바보처럼 남의 의견을, 남의 소리를 들어봐라 이거야. 들어봐라.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한 사람이에요. 애터미야말로 세렌디피티의 전형입니다. 이게요 만약에 말이죠 SBT가 장사가 잘 됐으면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이걸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근데 하필 그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쇼핑몰이 잘 됐다 하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망하기를 잘한 거죠. 그렇죠? 아주 우연히 망한 거죠 지금. 굉장히 세렌디피티의 아주 극치예요. 그런데 그걸로 성공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우연, 누구에게나 있는 우연,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스템을 만들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해야겠다는 경영 철학을 만들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이 과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운과 노력이 합해진 결과이지 어느 쪽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들 뛰고 있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3년은 뛰어야 되겠다는 마라톤 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장구호를 하는데 제일 힘든 거리가 4km예요. 4km 뛰고 나면 몸에 땀이 나면서 10km, 20km 그냥 뛸 수 있어요. 처음에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렇게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연금성 소득을 얻는다. 상속을 한다. 이건 장기 레이스지 단기 레이스가 아니에요. 어제 퍼포먼스를 한 것도 생존하자는 거예요. 살아남자.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어떤 기업이 무너지고 아까 건물이 무너지는 게 큰 문제가 있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쥐구멍이라 그래요. 작년엔가 광명역에서인가 KTX 탈선했죠.
그거 아주 그 첨단 과학 덩어리예요. 그게 탈선을 했어. 조사해 보니까 어디에 나사 하나가 헐겁게 조여졌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사 하나를 꼭 조이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탈선했어. 작은 문제 하나가 그 거대한 첨단 과학기술 덩어리를 탈선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이게 지금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이 양반이 여기 쭈그시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부통령이에요, 이거. 그냥 국무장관이고, 안보보좌관이고, 이거 국방부 장관이에요, CIA 국장하고. 근데 전부 다 사이드 의자에 앉아있고, 제일 큰 의자에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 건 이 양반이에요. 육군 춘장이에요, 이거. 여기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고, 이 양반은 미국 군대 서열 1번입니다. 합참의장 포스터예요. 포스터가 의자가 없어가 뒤에 서 있어, 지금. 이걸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위신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 오바마의 리더십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든지 누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미국 백인들이 엄청나게 오바마를 신뢰했다고 그럽니다. 요걸 보고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흑인이 백인을 괴롭힌 걸로 알았는데 흑인이 백인을 살려주는구나. 이게 잠바 입고 쭈그시고 앉아있는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지요. 이 양반은 제일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 포스터급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애터미 성공작전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공작전을 지휘하는 데는 가장 베테랑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베테랑이 해야 되지. 싸가지 없이 너 거기 앉아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왕년에 사회적으로 학력이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애터미 성공작전을 하는 데는 여기에 베테랑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테랑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왕년에 무엇이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나간 얘기예요. 현재는 어떻느냐. 원래 교수라는 직업이요. 교수라는 직업이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게 교수입니다. 이 교수분들 많이 계시죠? 아주 쉬운 걸 어렵게 말해요. 그리고 매우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교수거든요. 그래서 교수를 해봐서 알아요. 무지무지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매우 정확한 얘기를 하면서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기업의 기획실에 직원이 기상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회사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를 받은 기상청 직원이 지금으로서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언제쯤 다음 주 월요일 날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직원이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정확한 얘기를 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그러나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매우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테랑이다. 이건 전부 베테랑이에요, 전부 다. 이거 never give up. 당신이 성공시켜준다고 했으니 끝까지 몰고 늘어지면 모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 이내에 월 1,000만 원 소득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